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2024년 앞으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12월은 증시 수익률이 가장 좋은 달입니다. 또 연초 1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11월 첫째 주 일요일, 어제 3일 해제됐습니다. 그러니 10시 반에 시작하고 11시 반에 시작하죠. 밤에. 1년의 3분의 1, 겨울 동안은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는 밤 11시 반에 장이 열리고 또 나머지 8개월 동안은 밤 10시 반에 장 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2005년에 통과된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서 매년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시작해서 11월 첫 주 일요일,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오늘 밤부터 밤 10시 30분에서 1시간 뒤로 11시 30분에 정규장이 시작됩니다. 또 새벽 5시에 마감했죠. 이제는 새벽 6시에 마감을 합니다. 내년 2025년에는 미국의 서머타임이 3월 9일 시작돼서 11월 2일 종료됩니다. 그러니 내년 3월 9일까지는 밤 11시에 장이 열립니다. 이렇게 서머타임 제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는 미국 말고도 세계 70여 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대형 이벤트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내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글로벌 증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예측 모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소 우위를 나타냈는데 대체로 1-2%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대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오늘 동률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측 불허의 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의 대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9%, 동률을 기록을 하고 팽팽한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10월 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해서 계속 혼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해리스 지지율은 57%, 트럼프는 41%, 남성은 트럼프가 58%, 해리스는 40%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해리스 지지율이 높고 남성은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선 당일과 전후로 변동성이 증폭할 수 있는 데다가 초박빙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이 되거나 불복 가능성, 소송전 우려도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선거 불복으로 인해서 미국의 의사당 폭동 사태, 이 트라우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5일 밤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박빙 승부 외에 개표가 늦어져서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는데 며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대선 때도 대선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며칠이 걸렸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미국 금융시장은 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된다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증시에 다시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도 미국 대선과 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등 불확실성 고조로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이 종료된 뒤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증시의 과매도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선 다음 날부터 이틀간 예정된 11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0.25% 인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 또 11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99% 반영돼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1% 정도의 낮은 확률에 불과합니다. 오는 6일 개최되는 FOMC에서 연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인 8일 새벽 4시에 금리 인하 단행 시 투자 심리 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어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또 집중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오는 12월 한 번 남았죠. 올해 마지막 FOMC에서도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5%인 연방기금 금리가 올해 말에는 0.25%씩 두 번 떨어져서 4.5%로 낮아질 가능성을 83%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금리가 0.25%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종목으로 보면 현재 가장 뜨거운 주식 엔비디아가 이번 주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25년 동안 박힌 돌 인텔을 밀어내고 월가의 상징인 다우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경제에서 커지고 있는 AI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1999년부터 다우지수에서 25년간 지켜온 인텔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반도체 업계에서도 상징적인 역사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효과로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지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지난 6월에도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비록 1위를 천하였지만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세 종목이 지금 3조 달러 이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상 첫 4조 달러를 돌파할 유력한 기업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상장주로 구성된 다우지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896년 찰스 다우에 의해서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이고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수가 처음에는 30종목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 12개였습니다.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2개였는데 1916년 20개로 늘어났고 1928년에 지금의 30개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